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인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인데 웬만큼 공부해서는 손도 못 댄다. 뭐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킬러 문항.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거든요. 공교육 과정에서 순위도 난이도 조정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지금 이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죠. 자, 이 상황, 이걸 놓고 지금 여야 다른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뭐 그래요, 지금요. 자,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였어요. 40번. 이른바 킬러 문제였습니다. 국어 킬러 문제. 그러니까 2019년에 치렀던 수능 문제거든요. 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패널 내분께 미리 나눠드렸어요. 방송 전에 미리 좀 보시라고. 근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요 굉장히 예의가 됐던 문제였어요. 일단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걸 뭐 풀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일단 딱 봐도 어려워요. 뭐가 수학 같기도 한데 이게 국어 문제입니다. BIS 비율을 계산하는 무슨 뭐 공식 같은 게 있고요. 뭐 자기자본 위원과도 그리고 여기 뭐 바젤 1, 2, 3 협약이 막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국제 협약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단 느낌상으로 수학하고 경제하고 무슨 외교 조약 같은 게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문제. 이게 복입니다, 복이. 옆에 가서 옆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냅니다. 문제 내요. 도표인데요. 여기 뭐 갑은행이 OECD가 어떻게 되고 BIS 비율을 뭐 공시했는데 뭘 무시했는데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그거예요. 윗글을 참고할 때 아까 무슨 수학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그 윗글이에요. 그걸 참고할 때 밑에 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요. 지금 나눠드렸어요. 패널분들한테. 이거 한 30분 넘게 보셨죠? 아까 계속 읽어보시고. 일단 반응부터 좀. 김용남 전원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좀 늦게 와갖고 문제를 보다가 1, 2번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방송 시작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위에 지문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읽었는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간 쉬니까 앞에 내용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찍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3번을 찍겠어요.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얼추 보니까. 근데 이거 얼추 풀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 대통령께서 어떤 킬러 문항 내지는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너무 작은 이슈 아닌가. 너무 좀 작은 부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실제 나왔다는 문제를 보니까 일단 욕부터 나와요. 아니 이거를 고3 보고 풀으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수험생 국어 문제라고 딱 받았는데 딱 보면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군다나 이게 국어 문제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걸 맞춰야 의대 들어간다면서요. 이걸 맞춰야 고득점으로 이게 3점짜리예요. 이른바 킬러 문제. 아니 저희는 뭐 다 1점씩 320문제 풀던 학력고사 세대라 옛날 얘기시고 옛날 옛날 수능 얘기. 점수 배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국어시험 문제라는 게 놀랍고 오. 이게 고등학교 입시 문제라는 것도 정말 놀랍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게.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과연 전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아실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들어가야 되고 수학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산수라 좀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논리적으로도 엄청 따져봐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길어서요. 읽다가 잠깐이라도 쉬면 앞에 내용을 까먹어요. 이 보기 문제요. 지금 김명남 전 의원께 길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다른 문제에 비하면 긴 것도 아닙니다. 이거 몇 배짜리 지문도 있어요. 박시환 교수님 학교에 계시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문제 풀다가 포기했습니다. 교수님도 포기한 문제군요. 이게. 내용이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어려운데 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대통령이. 다만 만기 칠람을 하다 보니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면 물수능 됐다가 불수능 됐다가 난이도 조절이 그러니까 왜 지금 당사자들은 왜 좀 이게 이렇게 당혹스럽겠다. 붙여 나왔냐? 근데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오. 저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욱하는 걸 보면서 아니 민주당 서민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예. 서민정당의 기조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왜냐하면 서민정당은 공교육 강화가 핵심이거든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렇죠. 거. 그런데 대통령이 킬러 문항 이 어려운 문제 왜 내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수업 그렇죠. 시간에 배운 거 예. 안에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혼란을 준 거는 대통령이 이런 혼란 주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왜 시점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시점과 그다음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문제라든지 외고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게 더 문제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국제중, 국제고 여기 들어가는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수능의 킬러 문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한 건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혼란을 주느냐만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이 틀린 말한 건 아니거든요. 공교육 강화하고 배운 데서만 문제 내라는데 그거 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시험 볼 때마다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도 됐다는 출제위원장들의 얘기를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런 점에서 틀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거 한참 된 거네. 2018학년이니까 2017년에 열린 수학 문제인데 이것도 그때 당시 킬러 문제. 이건 무려 4점짜리예요. 진정한 킬러 문제예요. 이거 하나 틀리면 4점이 날아가는 건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옆에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만 맞추는 문제. 옆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국어예요. 31번. 근데 국어에 이게 뭡니까 지금? 원형이고요. 무슨 구인데 뭐 부피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고 질점이 등장하고 밀도가 부피가 어쩌고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 문제예요. 당시에 역대급 불국어라 그래서 평가원이 4억까지 한 문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내서. 근데 아까 2020학년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도요. 근데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 공약에 초고난이도 문항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이게 킬러 문항 배제잖아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2021년 9월에는요. 당시에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은 민주당 흡수가 됐잖아요. 킬러 문항 출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민주당 지금 이게.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부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석 의원님,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아니 이제 킬러 문항 저런 거 없애야 된다.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능 5개월 앞두고서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하고 당정 협의 열려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수능을 준비했던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 일대 혼란이 오게 혼란스럽다. 되고요. 근데 근본적인 취지는 사교육 시장 줄여야 되고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 근데 킬러 문항만 없애면은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고 공교육 정상화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교육과정 그 평가원에 대한 감사, 또 해당 담당 그 대학교육국장에 대한 경질, 장관에 대한 경고,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거든요. 이렇게 할 문제냐 이 지적이 있는데 또 대책을 내오면서 사교육 시장을 더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예.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고 예, 예. 사교육 시장을 더 이제 키우는 그런 대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수능의 저런 문제, 저게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거니까 그거 없애야 된다.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지적할 건 그 대통령이 지적하신 문제를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러나 지금 뭐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게 시기 방법상으로 적절치 않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사교육 시장 때리기로 돌아섰어요. 이러다가 이제 뭐 사교육 업체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세무조사 맞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괴담 비슷한 얘기들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 입장이 대통령 발언 이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수능 출제 문제가 이게 정치권 이슈로 바꿔버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영상도 하나 더 준비된 게 있는데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그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뭐 여권에서 나온 반응이죠. 최기식 변호사, 지금 이 킬러 문항 배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민간에 있는 교육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해서 정부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이른바 이제 일타 강사들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사교육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 좀 뭔가 좀 비판적인, 약간 좀 갈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민간에 있는 일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뭐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큰 아이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 셋째가 중학생 이렇게 있는데 줄줄이 입시가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면 큰 애만 이제 통과를 했고 둘째, 셋째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거군요. 지금 피부로 상황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지금 공교육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내 가지고 그런 거 반대하는 거 당연하고요. 지금 당연히 일타 강사들은 일타 강사 저 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나저나 대통령께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은 사교육비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걸 생각하시고 그거에 하나의 어떤 표적으로 저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야가 저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너무 수도권 집중적이고 인서울 집중적인 이 현상을 타파를 해야만 저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 정말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골고루 그 대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교육단체, 그다음에 뭐 사교육업체 관련된 분한테 반응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뭐 한번 이게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